14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14강에서는 논, 용신, 인성, 그다음에 폐득성,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제목이 긴데요. 그러니까 용신이 그 성격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폐격이 되는 사례, 또 다시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 성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논리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글씨가 올 때, 그 글씨가 용신을 파괴하는지, 또는 용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호자 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이 격국이 성격이 되고 폐격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론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용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무너짐을 이루거나 무너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을 논함.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논, 용신, 인, 성, 성격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폐격이 되고, 또 이렇게 폐격이 되어 있는데도 다시 성격이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제 이렇게 운이 올 때 그 운이 오는 그 오행을 격국에 대입하다 보면은 그게 성격이 된지 이 폐격이 된지 이것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팔자 가운데에는 변화가 한결같지 않아서 마침내 격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격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원령용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원령용신의 성태와 구응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요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것. 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격이죠. 격이 무너지는 것은 성격과 폐격으로 나누어진다. 이루어지거나, 성격이 되거나 폐격이 된 것 가운데 다시 또 변화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무너짐을 이루기도 하고,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폐격이 되고, 또 폐격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근거로 이루어짐을 이루는 기이함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이제 생각하면은 원령 격국하고 원령 격국을 중심으로 국을 이루고 있는 격국이 어떤 운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운에 따라서 그게 성격이 다시 되고 폐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격국이 폐격이 됐는데 다시 그 운에서 성격시켜주는 그런 오행이 오면은 그때는 그 팔자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변하고, 또 성격이 됐는데 폐격을 시키는 이제 글씨를 만나게 되면은 폐가 되니까 다시 불운이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신뢰를 하나씩 보면은 인성, 이렇게 성격이 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폐해가 되는 사례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제 해월의 신금일주죠. 그럼 상관격이죠. 상관격이 해묘미 이렇게 목국이 됐거든요. 목국이 되면은 상관이 이렇게 화해가지고 화생위재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사주가 화생위재가 되면 상당히 사주가 부자 사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상관격이 그러면은 이 재성하고 합의돼가지고 화생위재가 이렇게 됐거든요. 화생위재 이렇게 됐는데 정관으로 정화가 이렇게 만났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격이 잘 갖춰져 있죠. 해월에 신금일주가 묘미를 만나가지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묘미를 만나죠. 해묘미 목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 상관생제로 이렇게 잘 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세운에서, 예를 들어 세운에서 정화가 왔다. 세운에서 정화가 이렇게 왔다고 오면은, 상관생제 재생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격국이 이루어졌는데, 정화를 만나면은 폐가 됐다. 그럼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병화를 만나면은 재생살이죠. 재생관이 되니까, 이때는 다시 성격이 돼가지고, 사주 판자가 아주 성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화가 오면은 이제 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인수격에 칠사를 쓰면 성격이 되는 것이죠. 인수격에 칠사를 쓰면은, 인수용살이 되겠죠. 인수용살이 되는데, 그래서 성격이 되는데, 개가 신호를 생하고 축음이 거듭 있어. 축음이 이렇게 마음이 있다. 축음이 거듭 있으면 인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인성이 많아가지고 재성을 이렇게 대동하여 해간 인성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이 재성이, 그 병정이 억제해야 하는데, 이때 칠살을 만나면은 칠살과 인성이 이렇게 죄를 꺼리게 되므로 이루어짐을 근거로 무너짐을 이룬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가 인다가 됐거든요. 인다용제, 이렇게 이 재성을 이렇게 써가지고 재성으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기토를 만나게 되면은, 기토는 그 개수의 그 칠살이 되죠. 칠살이 되니까, 화극금하고 화생토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화극금도 하고 화생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이 정화만 있을 때는, 이렇게, 화극금 해가지고 인다용제격으로 이렇게 격이 만들어졌는데, 기토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병정화가, 화극금도 이렇게 하면서, 화생토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재생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인성도 죽이고, 재생살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루어짐을 근거로 해가지고 폐가 되는 사례. 이렇게 대운이나 시험에서 격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글씨를 만났을 때, 요것을 보는, 그런 그 훈련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폐격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사례. 관인격의 상관을 만나면 격이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관인격에, 예를 들어서 관인격의 그 상관을 만나면은 격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그 표현의 어떤 제가 몇 번 해석상의 번역에 그 잘못이 됐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살펴봤는데 번역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관인격에 상관을 만나면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관인격의 상관을 만나면은 이제 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관인격이 아니라 정관격에 상관을 만나면 격이 무너지는 것인데 무너진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 이렇게 왔어요. 상관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론은 뭐냐면은 인성도 왕하고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신유로 돼가지고 일간이 이렇게 왕하거든요. 그러면 정관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일관도 왕하면은 격이 아주 우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가 무토를 넘어가지 못하여서 병화를 이렇게 해치지 못하고 이 임수가 하는 역할이 이 금의 수기를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니까 사주가 아주 수려하고 총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관인격의 상관을 만나면 성격이 되는 거죠,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액면 그대로 하면은 이 사주로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 상관이 오면은 이 격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무토가 이렇게 인성이 지키고 있으니까 무토를 넘어가지고 병화를 상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이 임수의 역할이 수기를 이렇게 유통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려하게 됐다. 수려하고, 이렇게 이용난 사주고, 이렇게 맑은 사주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양인격의 식신을 만나면 이제 격이 이루어진 것이죠. 양인격의 식신을 만나면 격이 이루어져요. 양인격의 식신을 만나면 격이 참 무너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양인격의 6월의 경금일주가 임수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식신을 만났죠. 근데 이게 양인격이란 말입니다. 병정이 관살 혼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식신이 이렇게 정화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칠살만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 양인격에는 칠살이 그 최고의 용신이니까 이 격이 이렇게 완전히 그 아주 깨끗하게 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이 양인격에서 식신을 만나면 격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가 이렇게 그 화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양인이 이렇게 살아난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격이 이제 무너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관유사를 했거든요. 합관유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그 식신을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격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용신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사례를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른 이유는 뭐냐면은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운에 따라서 격이 변하고 또 격이 변해서 예를 성격이 되었다가 대운에서 다시 폐격이 되고 그래서 대운에서 폐격이 되었는데 세운에서 다시 성격을 시켜주고 다시 또 폐격이 되고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이렇게 그 하나의 이렇게 벽돌 맞추듯이 짝짝짝 이렇게 맞춰 나가라 이렇게 그런 그 의미로 그 이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이에는 그 사이가 잘못됐네요. 여기 그 사이에 이제 편격이 됐다가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됐다가 편격이 되고 하는 이 과정에는 기하고 해상하며 변화가 무궁하죠. 그렇죠. 변화가 무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육친을 십성을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면은 대체적으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한 과정에 십성의 그 어떤